심혈관 질환 사망의 위험이 2배나 증가하는 저혈압 조심하시라고 하는데 사실 고혈압 위험한 건 많이들 아시는데 저혈압은 좀 나은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아닌가 봐요, 네. 교수님. 네, 워낙 고혈압이 나쁘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혈압은 낮으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맞아요. 자, 고혈압은 기준이 140에 90입니다. 자, 저혈압은 90에 60입니다. 이 두 가지 숫자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왜 저혈압이 위험하냐?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예. 혈압이 높을수록 심혈관 사건 위험률이 확장기혈압이 쭉 숫자가 커질수록 올라가고 네. 중간에 떨어졌다가 또 낮을수록 또 올라가죠. 그러네요. U자 쉐입, 예, 약간 예. 항아리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혈압은 중간이 제일 좋고요. 너무 높아도 좋지 않고 너무 낮아도 좋지 않은데 특히 혈압의 두 가지 숫자 중에 위의 혈압인 수축기 혈압은 주로 뇌혈관과 연관이 많고요. 아래 혈압인 확장기 혈압은 심장과 연관이 많기 때문에 저혈압이 되게 되면 혈관, 뇌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실신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 무서워라. 저혈압의 그 증상이라고 생각하면은 막 아침에 잘 못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앉아 있는데 벌떡벌떡 일어나지 못한다든지 뭐 마르거나 좀 연약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맞아. 이게 전형적인 저혈압의 증상 맞나요? 보통 저혈압이 늘 꾸준하게 90에 60 이하이면 이건 계속 저혈압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바로 알게 되는데요. 네. 내가 어떤 자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오는 저혈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자 누웠다가 일어날 때 어지러운데 병원에 오시면 대부분 뭐라고 호소하시냐면 어지럼증이는 하지 않고 빈혈 있다고 맞아. 하세요. 빈혈 어지럽다고 빈혈 있다고 하는데 네. 물론 빈혈 때문에 어지러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혈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랬구나. 누워 있거나 앉았다가 섰을 때 혈압 차이가 20 이상 차이가 나면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바로 기립성 저혈압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날씬한 여성분들이 밤에 누워 잠을 자거나 또는 저희가 소파에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핑 도는 것이 바로 기립성 저혈압이 첫 번째고요. 네. 또 하나 우리가 왜 맵고 아주 국물이 좋은 맛있는 음식을 막 땀버블로 드시잖아요. 드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일어나면 핑 돌죠. 요게 이제 식후 저혈압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왜 따뜻한 음식이 뱃속에 많이 들어가면 몸에 있는 피가 다 이렇게 장으로 가기 때문에 머리나 다른 심장으로 가는 혈압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요. 특히 아까 초파리 잡을 때 쓰신 소주를 같이 드시면 식후 저혈압이 훨씬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간혹 음주 드시면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갑자기 일어나서 어지럽다 그러면 아 내가 식후 저혈압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하겠지만 음식을 좀 천천히 좀 술을 같이 안 드시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날씨가 더워지는데 예를 들면 전철이나 버스나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아이쿠야 어지럽다고 쓰러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바로 뭐냐면 그런 특정 상황이 우리 몸에 있는 자율신경의 밸런스를 깨트려가지고 혈압을 갑자기 떨어뜨리면서 맥박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쓰러지시거든요. 특히 부부싸움 하실 때 소리 많이 지르시면 막 쓰러지시면 이 양반이 이거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쓰러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정 스트레스 상황을 본인이 피하시는 게 좋고 또 우리 간혹 어머님들이 아버님들 소변 마려운데 괜히 화장실 가시기가 불편하시기도 하고 참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쓰러지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소변 오래 참는 것도 되게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간에 뭐 혈당이 됐건 혈압이 됐건 막 오르락내리락 널뛰게 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혈압 관련해서도 질문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가끔 걷기 운동을 하다가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머리가 띵하고 기운이 확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저혈당의 증상인가요? 아니면 저혈압의 증상인가요? 이 경우 벤치에서 잠시 쉬면 괜찮아집니다. 뭘까요, 교수님? 네.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심증을 가지고 뭘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증명을 해야 된다니까 저희가 나가 계시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예. 뭐 집에 계시다면 혈압을 재보고 혈당을 재봐서 이게 혈당이 낮으면 저혈압이고 저혈당이고 혈압이 낮으면 저혈당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증상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잘은 몰라요. 그렇지만 저혈당 증상은 저혈압 증상과 달리 핑 도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 드린 데 손발이 후들후들
식은땀이 나고 아주 심한 공복감이 들고 막 짜증이 먼저 나고 이런 것이 동반이 되다가 핑 도는 증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순차적인 증상의 변화가 있으면 저혈당을 먼저 의심하는 게 좋고요. 예. 갑작스럽게 핑하는 증상이 오면은 저혈압을 먼저 의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차이가 네, 있네요. 그래도 예.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 내원하시는 게 제일 좋을 그럼요. 것 검사 좀 같습니다. 해보셔야겠어요. 네, 이어서 또 질문 볼게요. 네, 60세 남자입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아침 혈압이 90 정도 나오는데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지 먹지 않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90? 네, 이 교수님. 우선 말씀드리면 혈압이 아까 저혈압의 기준이 90에 60이기 때문에 네. 예. 혈압약을 복용하셨는데 저혈압의 이제 기준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의 종류나 가지수를 관리를 받으셔서 좀 줄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증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지럼증이나 호흡곤란 같은 혈압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하시면 이거는 바로 약을 끊으시는 게 좋은데요. 저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왜냐하면 혈압이 굉장히 애매하게 높은데 괜시리 겁을 먹으셔가지고 혈압약을 바로 드시는 분들 중에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럼증이 많으시기 때문에 60세이신데 저 정도 혈압이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혈압약을 먼저 반 정도로 줄이고요. 네. 그래도 혈압이 잘 유지되시면 혈압약을 중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바로 중단하는 것보다는 반으로 줄였다가 차츰차츰 이렇게 줄여보시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지금 방송 보시고 당장 그냥 끊으시면 안 되고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예, 혈압약이든 내원하셔서. 혈당약이든 고지혈증 약이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방송을 보시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도의 방송 보시고는 굉장히 신뢰성이 높으니까 괜찮은데 그렇게까지 또. 유튜브나 인터넷 혼자 찾으시고 특히 옆집에 있는 이웃의 말을 듣고 예. 약을 함부로 끊거나 조절하시면 큰일 나시기 때문에 위험하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들으셨다 하시고 주치의한테 가셔가지고 상담해 보시면 바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가장 것 같습니다. 좋은 그러니까 방법이죠. 저렇게 말씀을 잘하시면 MC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시는데. 자, 질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넣어주세요. 자, 저혈압이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혈압은 딱히 치료약이 없다는데 맞나요? 짜게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아, 오히려 짜게 먹어서 혈압을 좀 올려볼까?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맞아. 이 분도 교수님. 있을 네. 것 같아요. 실제 저혈압이 심하시면 쓰는 약이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혈압약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저혈압이 심한 분들은 혈관을 수축을 시켜서 혈압을 올리는 약이 있고요. 심한 경우는 소금이나 이런 음식 같은 것들로 좀 짜게 드셔서 혈압을 올릴 수 있는데 보통 저희가 증상이 심한 저혈압 환자분들은 그 원인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갑상선이라든가 심장, 신장 같은 다른 질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그래도 없다. 그리고 몸매가 너무 날씬하고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하고 물도 너무 많이 먹지 않는데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 저런 약을 쓸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혈압 환자분들 중에 저런 약을 실제로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5%도 되지 않을 정도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은 운동이나 이렇게 적응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뭐 저혈당이나 뭐 저혈압도 그렇고 실신졸도의 우려가 있으니까 여름철에도 좀 운동을 조심하는 게 좋겠네요, 교수님. 네. 민 교수님. 예. 그럼 이제 운동을 여름철에 이제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너무 탈수되지 않을까 맞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요새 보면 또 운동할 때 소금 먹고 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금을 드신다고 해서 갑자기 체액량이 느는 건 아니니까 그거에 과신하시면 안 되고요. 수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음식을 충분히 이제 뭐 섭취를 하고 한다. 그다음에 운동 전에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특히 이게 단 음식을 먹게 되면은 혈당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병원에 와서 보니까 평균 혈당이 올라와서 당화혈색소 높으니까 의사는 또 약을 약을 증량을 더 해요. 쓰라고. 그 약을 많이 먹은 상태로 음식을 충분히 안 먹고 운동을 하다 보면 저혈당이 그냥 확 빠지기가 예. 쉽죠. 그런 상태에서 여름에 막 기운도 지치게 되면 심한 저혈당이 와가지고 그냥 길에서 쓰러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러 나가실 때도 나가셔야 됩니다. 네, 저혈압은요. 네, 실제로 여름이 되면 나의 혈압이 평상시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는 미리 감안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면 뜨거운 야외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서 운동을 하면 이거는 무조건 혈압이 많이 떨어지겠다라고 예상을 하셔야 돼가지고요. 반드시 생수나 물을 반드시 가져가시고 최근에 또 뭐 커피를 먹고 운동을 하면 운동 효과가 좋다라고 돼 맞아, 있어서
운동하는데 옆에 커피 두고 하시는 운동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커피나 술 이런 거 또는 뭐 카페인이나 녹차 같은 것도 비슷한데요. 이런 거 드시고 난 다음에 바로 운동하시는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확실한 것은 저혈당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쓰러지면서 운동하시다가 다치시거나 심하면 뇌출혈되고 또 낙상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특히 등산 가셔가지고 혈압 떨어지셔가지고 이렇게 낙상해서 왜 119 타고 막 오시는 분들이 꽤 큰일 계시거든요. 나죠. 특히 더운 여름에 그래서 등산 같은 거 조심하시고요. 네, 그래서 네. 여름에는 내가 운동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면 실내에서 가급적이면 자전거 같은 하체 운동을 중심으로 하시고 땀을 너무 흘리지 마시고 운동을 하시다가 어지럼증이나 호흡곤란 같은 이상이 생기시면 이거 꼭 운동 오늘 안 하셔도 별일 없으니까요. 무조건 네. 중단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